네, 이한주택TV입니다. 이거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자, 끝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는 대구. 특히나 그 가운데서 달서구 월성동에 위치한 2021 타경 36608 물건 분석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전, 세종과 더불어서 대구가 빠진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죠. 그 중에서도 달서구의 하락이 정말 눈에 띕니다. 달서구의 하락이 정말 눈에 띄고요. 자, 경매 물건들 올라온 거 보면 반값 경매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물건들이 점점점 늘어날 것처럼 보이고요. 비록 뭐 21년도 감정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차는 당연히 거르게 되고 2차 가격은 고민하게 되고 자, 3차 들어갔을 때에 이제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경향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도들은 다 많아요. 관심도들은 많고 특히나 위치가 괜찮고 가격이 반값 언더로 떨어진 아파트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 경기 지방과 다르게 입주 물량에 영향을 받는 지방장입니다. 지방장이니까 과연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라는 부분들도 입주 물량을 통해서 한번 유출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지금 분양이 예정돼 있는 것들 말고 준공 예정, 분양 추정까지 합쳐서 본다 그러면 2026년도까지 수요량보다 넘는 과공급 상태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까지는 가격의 흐름 자체가 떨어지는 방향성을 분명히 가지고 가지 않겠냐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고요. 자, 미분양도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쌓여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특히나 내년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근 한 20년 동안 가장 많은 입주 물량이 터지는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을 쭉쭉 팔 거냐 이게 답이냐라고 봤을 때 분양 가격하고 지금 실제 시중에 거래되는 가격하고 비교를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입지를 먼저 따져보게 될 거고 시세 대비 분양가가 적절하나 아니냐를 따라 가지고 미분양이 더 늘지 줄지가 판가름 날 것 같은데 저런 공급량을 보고 이런 지금의 흐름이 계속된다라고 보면 미분양은 점점점 늘어날 것 같다라고 예측이 좀 되지요. 그래서 길게 보고 진짜 길게 보고 괜찮은 입지에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이 미분양은 쉽게 해소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분위기가 요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하고 2022년 1월부터 올해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입주 물량들 보세요. 막 넘쳐납니다. 동구도 14,000세대, 중구도 14,000세대, 달서구 13,000, 수성구 12,000, 서구가 10,000세대. 그리고 확정은 안 됐지만 예정 단지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량은 더 늘게 되겠죠. 그래서 앞서서 봤지만 자, 26년도까지 공급 물량은 차고 넘친다. 그래서 26년도까지 가격 하락의 방향성은 계속될 것 같다라고 이미 인지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더 이상 더 빠지겠나라는 물음표보다는 더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에 무게를 더 두고 뭐 입찰에 임하시거나 가격 결정을 하는데 그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봅시다. 자, 달서구라는 그 지역이 급지가 그렇게 딸리는 곳인가? 그렇지도 않아요. 학원이 수성구 다음으로 제일 많고요. 병원, 인구, 사업체도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이 달서구입니다. 그래서 수성구 다음으로 아파트 단지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모여 있는 곳이 달서구예요. 그래서 인구가 그만큼 몰리다 보니까 당연히 학원 수요라든지 병원 수요라든지 하고 사업체 하고의 연관성 적인 위치적인 부분이 분명히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절대 꿀리는 지역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엄청나게 빠졌다라는 부분은 인지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려고 하는 물건지가 위치하고 있는 월성동 같은 경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지가 나쁜 곳이 절대 아니다. 수성구 범어동, 고산동 다음으로 대구에서 가장 많은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지역이고 당연히 달서구에서는 제일 많은 학원이 몰려 있는 곳이겠죠. 하고 인구도 적지 않고요. 평균 연령도 낮은 편입니다. 뭐 수성구하고 비교될 건 아니지만 보죠. 수성구 범호동 주변 학원가가 뭐 700개, 200개, 100개 거의 얼마입니까? 1000개.
여기에 보시면 평당가들이 거의 5천만 원 합니다. 5천만 원, 5천, 4천, 3천 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비할 건 아니지만 오늘 보려고 하는 물건지인 월성자의 아파트 같은 경우 달서구에서 가장 많은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는 곳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입지 환경이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교육 환경이 좋다. 그리고 생활 환경도 상당히 좋은 곳임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반해 아까 수성구에 반해 평당가는 1,400 정도로 형성되고 있고요. 달서구가 상당히 넓어요.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다 달서구입니다. 이렇게 넓어요. 이렇게 달서구가 넓은데 여기 공단이 형성돼 있고 이 주변으로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형성돼 있고 그 중에서 오늘 보고자 하는 물건지가 있는 곳이 여기 월성동이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몰려 있는 곳이다. 그리고 월성동 자체는 대구에서도 학군이 괜찮은 곳이다. 특히나 오늘 물건은 거기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이다 라는 거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아파트가 자입니다. 그리고 바로 길 하나를 차이로 둬서 얼마 전에 낙찰 끝난 코롱 하늘채 2차가 여기에 있어요. 바로 뒤에 중학교 위치하고 있고요. 중학교도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코롱 하늘채 2차 그리고 오늘 보려고 하는 물건 월성자이 이렇게 형성돼 있다.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 진짜 많죠. 이렇게 대규모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 입지가 절대 나쁜 곳이 아니다. 그래서 부동산 지인 뭐 시세를 보면 월성동 자체가 지금 평당 한 1,131만 원 정도 하네요.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뭐 7% 정도 빠졌다라고 확인될 수 있고요. 시장 강도는 거의 이제 바닥이네요. 거의 바닥 확인되고. 자, 월성동 같은 경우에는 평당가가 1,131만 원인데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게 30평대죠. 30평대 평당가는 뭐 1,190만 원 정도. 그리고 연식으로 보면 10에서 15년 차가 1,446만 원, 15년에서 25년 사이가 막 약 1,200만 원, 1,100에서 1,400만 원 그 정도 사이에 형성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지금 코롱 하늘채가 평당가가 안 나와 있으니까 50평 기준으로 한 6억, 자 34평 기준으로 약 4억. 근데 위치적으로 중학교 바로 앞에 있는 건 코롱 하늘채인데 주변에 학원가나 이렇게 뭐 마트나 이런 것들 따져보면 자해가 조금 더 입지적으로는 조금 더 낫죠. 좀 뭐 도진 개진이지만 조금 더 나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다. 자해 아파트. 그래서 비교해 보면 자해 같은 경우는 거의 500세대고요. 하늘채 같은 경우는 300세대. 그래서 매매가는 지금 뭐 4억 정도 형성돼 있고 하늘채 같은 경우에는 3억 7천 정도 같은 평수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천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 그럼 평당 얼마 정도 차이가 날까요? 30평이면 한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더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입지가 조금 더 낫네라는 거 요걸로 봐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지난 1년간의 흐름을 좀 보면요. 자, 1년 전 대비해서 좀 다 빠졌어요. 다 빠졌고 특히나 많이 빠진 거 보면 주변에 월성 월드 메르디안 같은 경우에는 1년 새 30%가 빠졌네요. 거의 3억 3천이 빠졌다라는 거 확인될 수 있고 코롱 하늘채 2차 같은 경우에는 1억 3천이 빠졌고 지금 보려고 하는 자이도 한 7천 정도 빠졌다. 1년 전 기준으로 보면요. 그래서 2년 전 가격하고는 어떨까라고 보면 2년 전보다도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다 내렸습니다. 다 내렸고 특히나 자이 같은 경우에는 다 내렸는데 자이만 2년 전 대비해서 한 1억 5천 정도 오른 가격이다. 뭐 이 정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나머지는 2년 전보다도 더 빠졌다라는 거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올랐다가 빠졌다가 이제 2년 전 가격 밑으로 월성동이 내려가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쭉 올랐다가 쭉 떨어지고 있죠. 근데 흐름은 약간 다릅니다. 자이 같은 경우는 매물은 줄고 있고요. 하늘채 같은 경우는 매물이 늘고 있고요. 같이 가격은 빠지고 있지만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흐름이 좀 달라요. 자이 같은 경우나 하늘채 같은 경우 둘 다 가격은 빠지고 있는데 자이 같은 경우에는 매매 매물은 빠지고 있는 반면에 코롱 하늘채 같은 경우 매매 매물이 올라가고 있고 자이 같은 경우 전세 매물이 올라가고 있고요. 하늘채 같은 경우 전세 매물이 떨어지고 있고요. 서로
바로 길 건넌데 서로 반대되는 형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낙찰된 하늘채 2차. 자, 요거 같은 경우 3층이었어요. 3층이었고 비슷한 가격까지 떨어졌습니다. 8월 25일 날 낙찰을 받았는데요. 2억 4,400의 시작가였었는데 거의 2차 가격 가까이에 매각이 이루어졌어요. 3억 3,700, 약 3억 3,800 정도의 낙찰이 됐고 입찰 많이 들어왔죠. 20명. 차순위가 3억 2천 정도 들어왔고요. 따져가 보면 33평이니까 평당 약 1,000만 원에 낙찰을 받아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입지적인 부분들 제가 보여드렸죠. 그래서 하늘채 2차 같은 경우에는 매물은 나와 있는데 거의 거래가 드문드문 있었던 아파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 84 타입이죠. 그래서 매물 형성은 4억에서 5억 초반대에 형성되어 있는데 뭐 거의 뭐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치고 기준으로 보시면 자, 나이키 AI 미래 가격 뭐 추정을 해보면 AI 적정가는 코롱 하나채 얘기입니다. 3억 6천 정도가 적절한 가격인데 향후 2개월, 2년 뒤까지 계속 가격은 떨어질 것 같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헤라 AI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보다는 빠질 것 같다 라고 보고 있고 뭐 투자 점수는 뭐 보통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약간 올랐어요. 바닥을 찍었다가 자, 주변에 학군지 좋다 그랬잖아요. 학군들 좋고 학원들 많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군 등급이 높은 학교들 많이 몰려 있고요. 거주 점수 좋습니다. 특히나 교육 환경이 좋다. 근데 호재는 뭐 발견할 수 없다. 뭐 아직 뭐 더 나아지는 호재는 아직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자, 오늘 물건이죠. 오늘 물건 201 타경 36608 같은 경우에는 코롱 하늘채 길 건너 있는 자이 아파트고 코롱 하늘채가 3층이었잖아요. 이 같은 경우는 꼭대기층입니다. 30층. 그리고 9월 20일 입찰이 예정돼 있는데 최저가가 2억 5,480 정도 형성돼 있고요. 아까 코롱 하늘채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낙찰이 되지 않을까. 낙찰이 된다면 그렇게 쓰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보고요. 꼭대기층입니다. 꼭대기층이고 임차인은 따로 없고요. 권리 현황을 보면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입니다. 자, 소멸 기준으로 되는 근저당권 2015년에 설정돼 있고 채권의 합계가 거의 13억이다 보니까 이거 뭐 취하되거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고할 것 같고 근저당도 많고 가압류도 많았네요. 근데 근저당 가압류 잡힌 게 2021년이다 보니까 이 기간 동안에 삶이 많이 힘들었었나 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권리관계에서는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깔끔하고요. 자, 자이 같은 경우 84 타입 362세대가 있고요. 3억 9천에서 6억 2천 사이로 형성돼 있다. 하고 매물이 2020년 10월까지 가득 계속해서 이 거래가 있다가 지금 주춤하는 분위기입니다. 그죠? 주춤하는 분위기고 많이 내려와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리치고에서 확인해 보면 실거래가 3억 4천 이 같은 경우에는 금매인가 2층이고요. 금매인 것 같고요. 그 앞에 거래가 4억 2천에 7월달에 거래되었는데 15층이고 직거래였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적정 호가는 3억 6천 정도로 보고 있네요. 3억 6천 정도로 보고 있고 평당가 1,150 정도 되겠네요. 그죠? 하고 향후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질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3억에서 3억 4천 사이에 뭐 형성되지 않겠냐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헤라 AI 가격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약간 높게는 잡았어요. 약간은 회복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크게 상승되는 그런 그래프를 보여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까지 대구의 입주 물량 넘친다라는 부분 머리에 두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2년 후도 장담 못합니다. 2년 후도 장담 못하고 갈 거면 더 한 바퀴 두 바퀴를 더 가야 그때의 흐름을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뭐 여기에 내가 생활권역에 두고 어린아이들을 키운다 그러면 지금보다 뭐 2020년, 21년도 가격보다 훨씬 뭐 반 가까이 할인된 가격으로 내가 매입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따지보면 괜찮다고 보는데 그냥 이렇게 놔둬도 저거에서 또 내려갈 것 같다라고 판단한다면 입찰 가격을 지금 저 가격을 쓸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뜨는 거죠. 자, 여기 학군 좋다 그랬죠. 학군 등급 높은 학교 당연히 같이 몰려 있고요. 거주 점수는 매우 좋음.
입지 좋다 그랬죠. 제가 매우 좋습니다. 특히나 교육 환경이 좋다. 비록 호재 점수는 없더라도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인프라 자체가 달서구 어느 동네 어느 아파트 못지 않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직방에 한번 보죠. 직방 보면 자, 월성 자이 어떤 데냐? 교육 환경이 좋은 단지입니다. 조암중학교와 신월초등학교 포함해서 단지 10분 거리에 여러 학교가 있어서 통학하기도 편하고 교육도 좋다. 분위기 조용하고 자, 조용한 거 선호한 분에게 추천하는 단지다. 교육 환경이 좋다. 일단 교육 환경이 좋다. 절대 나쁘지 않다. 입지적으로 단지 주변 괜찮고요. 상권도 잘 형성돼 있고 아파트 단지 자체도 깔끔하게 잘 형성돼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자, 비록 뭐 15년 전에 지은 아파트다 보니까 지상 주차장도 있고 한데 이번 물난리 났는 거 보면 굳이 지하층으로만 이런 아파트가 과연 안전한가 뭐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보게 되네요. 농담입니다만은 잘 구축돼 있습니다. 잘 구축돼 있고 건물도 꽤 상태도 좋고 괜찮아요. 입지적으로 괜찮고 그래서 오늘 물건 받습니다. 물건 받고 월성자이 아파트고요. 지금 볼까요? 아까 다시 보면 최저가가 2억 5,480만 원 형성돼 있고 직전에 바로 길 건너 코롱할채 같은 경우에는 평당 1,000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낙찰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데 향후 2026년도까지의 입주 물량이 넘쳐나다 보니까 가격 흐름은 점점점 내려갈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과연 2차 가격 있죠. 이 2차 가격이 과연 안전한 가격인가라고 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좀 물음표가 드는 가격이다. 그러니까 이 가격이 적절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굳이 서둘러 가지고 앞에 아파트가 2차 가격에 낙찰이 됐으니까 평당가 1,000만 원, 1,100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내가 써서 낙찰을 받겠다. 라는 방법도 있겠지만 놔두면 한 2년, 3년, 4년 사이까지는 뭐 대단한 뭐 호재가 발견되거나 막 경제적인 부분이 나아지거나 하는 상황이 안 생긴다고 하면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터닝하지 않는다 그러면 가격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기회는 안 올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서요. 그래서 솔직히 코롱 낙찰을 3억 3,800 거의 3억 4천에 받았던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보다 좀 더 낮게 적어도 3억 초반으로 적어서 낙찰을 받는 가격이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뭐 욕심을 내서 이 위치를 내가 선점하겠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뭐 저 가격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자, 오늘 2021 타경 36608 자, 입지 괜찮고 교육 환경 좋고 달서구에서도 괜찮은 하지만 반값 이상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경매 물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판단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실 거면 굳이 내가 꼭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면 좀 안전 마진을 좀 더 확보하고 좀 더 기다렸다가 다시금 또 올라오는 경매 물건들에 도전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전해 보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